연말이 다가오면 묘한 마음이 듭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괜히 옷장 앞에 서서 망설이게 되고 거울을 보다가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전만큼 화사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요. 말도 예전처럼 술술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고 괜히 실수할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괜히 늙어 보이면 어쩌나, 말이 너무 느리면 답답해하지 않을까, 혹시 구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모임을 피하려 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약속이 있어서라는 핑계로 슬며시 자리를 피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피하고 나면 마음 한편이 허전하고 외로워집니다. 나만 빠진 것 같고 세상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연말 모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젊어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잘 보이려 무리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품위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드러낼 것인가,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연말 모임 앞에서 느끼는 마음, 그대로 인정하기. 먼저 이 마음부터 정리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연말 모임을 앞두고 불안하고 부담스러운 마음,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조심스러워집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괜찮았습니다. 웃고 넘어가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다릅니다. 한 번의 실수, 한마디의 말실수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그 조심스러움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 마음을 억지로 떨쳐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는 지금 조금 불안하구나.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니 긴장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인정하고 나면 그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연말 모임은 시험이 아닙니다. 누가 더 젊어 보이는지,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를 겨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들이 모임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날카롭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젊게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품위는 만들어진다. 많은 분들이 연말 모임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젊어 보일까? 새 옷을 사거나 머리를 염색하거나 평소에 안 하던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이런 시도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가꾸는 일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젊어 보이기 위해서라면 조금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순간 오히려 어색해 보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해 보이고 과한 화장은 오히려 나이를 더 드러냅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투를 따라하면 어색하고 무리해서 활기차게 행동하면 피곤해 보입니다. 품위는 젊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품위는 나이에 맞는 안정감에서 나옵니다. 60대, 70대의 품위는 젊은이들의 화려함과는 다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겪고 많은 것을 이해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가리지 않으면 됩니다. 젊어 보이려는 노력이 오히려 그 품위를 가립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나이에 맞는 편안함, 그것이 진짜 품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천천히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나이에 맞는 애티튜드란 무엇인가? 애티튜드, 즉 태도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60대, 70대의 태도는 젊은이들의 태도와 달라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살아온 세월 자체가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의 태도는 증명이 아니라 존재에 가까워야 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려 하지 않아도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는 사람. 과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조용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런 태도는 어디서 나올까요? 첫째, 서두르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빨라야 합니다. 빨리 말하고, 빨리 행동하고, 빨리 결과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천천히 말해도 괜찮고, 천천히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 느림이 오히려 신중함으로 보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것을 덜어낸 마음에서 나옵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가지려 합니다. 많이 알고, 많이 말하고, 많이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꼭 필요한 것만 남기면 됩니다. 말도, 행동도, 마음도 단순해질수록 깊어집니다. 셋째, 남을 의식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는 순간 태도는 부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나는 나다라는 마음이 확실할 때 태도는 자연스럽고 당당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태도를 좋게 하려고 억지로 친절하거나 억지로 밝게 굴거나 억지로 상냥하게 구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품위가 아니라 가식입니다. 진짜 품위 있는 태도는 자연스럽습니다. 평소의 내 모습에서 조금 더 정제된 버전일 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는 말의 온도. 연말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옷도 중요하고 선물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오가는 것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사람의 품위를 결정합니다. 품위 있는 말이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유식한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품위 있는 말은 온도가 적당한 말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말입니다. 너무 뜨거운 말은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좋아 보이세요. 완전 젊어 보이세요. 멋지세요. 이런 말들은 선의로 하는 말이지만 때로는 과합니다. 듣는 사람도 어색하고 하는 사람도 진심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차가운 말도 문제입니다. 별로 안 변했네요. 그냥 그렇네요. 예전이랑 똑같네요. 이런 말들은 무심코 던지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차갑게 들립니다. 적당한 온도의 말은 이렇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여전히 건강해 보이시네요. 편안해 보이셔서 보기 좋습니다. 이런 말들은 과하지 않지만 따뜻합니다. 듣는 사람도 부담 없고 하는 사람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말의 온도는 단어만이 아니라 속도와 톤에서도 나옵니다. 빨리 말하면 급해 보이고 너무 천천히 말하면 답답해 보입니다. 적당한 속도, 편안한 톤, 그것이 품위 있는 말의 온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을 할 때 상대를 보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하면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뚫어지게 보면 부담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상대를 향해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말의 온도는 적당해집니다. 말을 줄이는 법.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듣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겪은 경험,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품위가 떨어집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무게를 가집니다. 말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말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하나라도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이야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이런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길어집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지루해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꼭 필요할 때만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충고를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조언하고 싶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건 안 좋아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요청받지 않은 충고는 부담입니다. 상대가 물어볼 때만 짧게 대답하는 것이 품위입니다. 네 번째는 반복을 줄이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말했으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도 다시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상대의 몫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화 중에 침묵이 흐르면 어색해서 빨리 말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침묵도 대화의 일부입니다. 편안한 침묵은 오히려 품위를 높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연말 모임에서 자주 보는 풍경이 있습니다. 누군가 늦게 도착하면 미안해요, 길이 막혀서요, 어쩌고저쩌고 하며 길게 설명합니다. 선물을 주면서도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봐서요.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며 변명처럼 말합니다. 이런 설명들은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늦었으면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만 하면 됩니다. 왜 늦었는지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물을 주면서도 작은 정성입니다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설명은 오히려 선물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설명이 많아지는 이유는 불안해서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되어서 미리 변명하고 해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들은 오히려 초라해 보입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늦었으면 정중하게 사과하고 선물을 주면 웃으며 건네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또 하나 자신의 상황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말이야.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샀어. 자식들이 바빠서 신경을 못 써. 이런 말들은 동정을 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물론 진심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듣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굳이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상대가 물어보면 담담하게 대답하되 먼저 꺼내지 않는 것이 품위입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명하지 않는 것과 무례한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 예의 바른 말, 따뜻한 말은 해야 합니다. 다만 변명과 해명과 과도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질문 방식.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만큼 질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질문을 잘합니다. 상대를 궁지에 몰지 않고 부담 주지 않으면서 관심을 표현하는 질문을 합니다. 피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요즘 돈은 좀 벌어요? 자식들은 잘 사나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런 질문들은 선의로 하는 질문이지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돈을 못 벌면 말하기 부끄럽고 자식이 잘못 살면 말하고 싶지 않고 건강이 안 좋으면 걱정 끼치기 싫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뭐 재미있는 거 하세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죠? 이런 질문들은 열려 있습니다.
상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싶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질문 후에 진짜로 듣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은 하지만 대답은 듣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거나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거나 이미 다음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질문했으면 끝까지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눈을 마주치며 듣고 때로는 그랬구나, 그렇지 같은 짧은 맞장구를 치며 듣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대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상대의 대답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게 좋으셨겠어요? 같은 말로 관심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연말 모임에서 절대 하지 않아도 되는 말과 행동.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말 모임에 가면 습관처럼 하게 되는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은 것들입니다. 첫째, 남과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보다 젊어 보이네. 쟤는 잘 사는 것 같아. 우리 때보다 요즘 애들이 더 나아. 이런 비교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는 늘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둘째, 남의 외모에 대해 지나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살 좀 빠졌네. 얼굴이 피곤해 보이네. 머리 염색했어. 이런 말들은 관심의 표현이지만 때로는 상처가 됩니다. 외모에 대한 말은 칭찬이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거 얼마 주고 샀어? 연금 얼마나 나와? 집값이 얼마래? 이런 질문들은 무례합니다. 돈 이야기는 상대가 먼저 꺼내지 않는 한 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넷째,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몰라. 이런 말들은 자기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를 폄하하는 말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보다 나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남의 불행을 위로하는 척하며 캐묻지 않습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얼마나 힘들었어? 하며 자세히 물어보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상대가 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라고만 하고 더 이상 캐묻지 않는 것이 배려입니다. 여섯째, 자식 자랑을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랑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히 상대의 자식이 그렇지 못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물어보면 담담하게 대답하되 먼저 꺼내서 길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정치와 종교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예의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논쟁이 되기 쉽습니다. 연말 모임은 즐겁게 마무리하는 자리이지 논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금전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센스 있어 보이는 연말 선물. 연말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선물입니다. 하지만 선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줘야 할지 모르겠고, 비싼 걸 사자니 부담스럽고, 싼 걸 사자니 초라해 보일 것 같고, 이런 고민이 모임을 더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물의 가치는 가격이 아닙니다. 센스입니다. 비싼 선물이 좋은 선물이 아닙니다. 비싼 선물은 오히려 받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나도 이만큼 해줘야 하나 하는 부담, 이걸 받아도 되나 하는 미안함. 이런 감정을 주는 선물은 좋은 선물이 아닙니다. 좋은 선물은 부담 없고 실용적이고 마음이 느껴지는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차 세트는 어떨까요? 요즘은 좋은 티백들이 많습니다. 예쁜 상자에 담긴 허브티나 과일차. 가격은 부담스럽지 않지만 마음이 느껴집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드세요라는 메시지가 담깁니다.
혹은 수건 세트도 좋습니다. 누구나 쓰는 것이고 실용적입니다. 좋은 품질의 작은 수건 몇 장을 예쁘게 포장하면 센스 있어 보입니다. 초콜릿이나 쿠키 같은 간식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흔한 것보다는 조금 특별한 것이 좋습니다. 수제 쿠키나 작은 베이커리의 포장 세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신경 써서 골랐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핸드크림이나 립밤 같은 것도 좋습니다. 겨울에 딱 맞는 선물이고 누구나 사용합니다.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 좋은 성분의 제품을 고르면 됩니다. 책도 좋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책이 아니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나 시집 같은 것이 좋습니다. 이 책 괜찮더라고요라며 건네면 관심이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선물을 고르는 마음입니다. 비싸서가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며 고른 것. 그 마음이 느껴지는 선물이 좋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줄 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과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으며 작은 정성입니다 라고만 하면 됩니다. 선물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하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라고 하고 나중에 한 번 더 고마움을 전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주신 차 맛있게 마시고 있어요. 같은 말 한마디가 선물을 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연말 모임 자리에 어울리는 과하지 않은 품격 있는 옷차림. 선물 다음으로 고민되는 것이 옷입니다. 무엇을 입고 나가야 할까? 너무 격식 차리면 어색하고 너무 편한 옷을 입으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고 이런 고민이 모임을 더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연말 모임의 옷차림은 간단합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고 편안하면 됩니다. 젊어 보이려고 유행하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에 맞는 옷이 가장 품격 있어 보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단정하면 됩니다. 색은 차분한 것이 좋습니다. 검정, 회색, 베이지, 남색 같은 색들. 이런 색들은 나이가 들수록 잘 어울립니다. 너무 밝은 색이나 형광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의 핏도 중요합니다. 너무 타이트하거나 너무 헐렁하지 않은 편안한 핏이 좋습니다. 몸에 딱 붙는 옷은 불편해 보이고 너무 큰 옷은 단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남성의 경우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나 정장 바지면 충분합니다. 겨울이면 니트나 카디건을 걸치면 됩니다. 너무 격식 차린 정장보다는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차림이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 심플한 블라우스나 니트에 정장 바지나 편한 치마면 됩니다. 너무 화려한 장신구는 피하고 작은 귀걸이나 목걸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발도 중요합니다.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발이 불편하면 표정이 불편해지고 태도가 경직됩니다. 깨끗하고 편한 신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결입니다. 새 옷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깨끗해야 합니다. 잘 다린 옷, 구김없는 옷, 냄새 나지 않는 옷. 이것이 품격의 기본입니다. 헤어스타일도 단정하게 정돈합니다. 염색을 새로 할 필요는 없지만 정리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머리를 감고 빗고 단정하게 정돈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화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은 진한 화장보다는 가벼운 화장이 좋습니다. 피부 톤을 정리하고 입술에 자연스러운 색을 더하는 정도면 됩니다. 화장은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향수는 뿌려도 되지만 과하지 않게 합니다. 너무 강한 향은 밀폐된 공간에서 부담스럽습니다. 은은한 향 혹은 아예 향수를 뿌리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결국 옷차림의 핵심은 나답게입니다. 평소의 나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조금 더 단정하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 모임, 편안하게 즐기는 마음.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의 온도, 태도, 선물, 옷차림.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말 모임은 시험이 아닙니다. 평가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자리입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말을 더듬어도, 옷이 조금 구겨져도, 선물이 소박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들이 귀해집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모일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말 모임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감사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 젊어 보여야 한다는 강박,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이런 것들이 내려집니다. 그냥 나로 가면 됩니다. 지금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 많이 살아왔고, 많이 겪었고, 많이 배웠고, 이제는 조금 느려졌지만 여전히 단단한 나. 그 모습이 가장 품이 있는 모습입니다. 연말 모임의 진짜 의미. 이제 마무리하며 연말 모임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연말 모임은 겉으로는 축하하고 즐기는 자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결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 한 해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기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아직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마워. 이런 마음들이 오가는 자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연결이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옆을 보게 됩니다. 함께 걸어온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의 연결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혼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여야 의미가 생깁니다. 연말 모임은 그 연결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옷을 잘 입어서, 선물을 잘 골라서, 말을 잘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함께해서, 연결되어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연말 모임이 다르게 보입니다.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감사한 자리가 됩니다.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축복받는 자리가 됩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사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60년, 70년. 그 긴 세월을 살아내셨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를 견뎌내셨고, 많은 일들을 겪으셨고, 가족을 돌보시고, 일을 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일입니다.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더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연말 모임에 나가실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다. 젊어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완벽하려 하지 않아도, 그냥 나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것이 가장 품이 있는 모습입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만든 깊이와 너비가 품위입니다.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나가십시오. 마음 편히 웃으시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시고 그 시간을 즐기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말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따뜻하면 그것으로 성공입니다. 누가 뭐라 했든, 내가 어떻게 보였든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 시간이 좋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품위는 남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나답게 있을 때 그것이 품위입니다. 올해 연말 모임,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연말 모임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품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저 그것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